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택시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어떨 때 위법이고 어떨 때 합법인지와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들끼리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자 국토부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운수사업법이라든가 택시발전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이 사실상 아주 오래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아예 불법이라고 딱 단정 지은 곳도 있는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외 지역으로 나갔다가 5분 이내에 돌아오되 돌아오는 중간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경우, 들어오면서 딱 승객을 태웠을 때만 합법이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로 영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위법에 해당될 때 손님이 신고를 하든 다른 택시, 그 타 지역 택시가 신고를 하였든 간에요. 이럴 때는 또 보통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회사에 그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시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은 약한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요.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좀 해결을 하다가 결국은 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로 영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질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갔다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콜 손님을 모시고 사업구역으로 왔다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 영업에 저촉이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여객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택시 호출이 나와 같은 사업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도로 갓길에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으나 돌아오는 역방향에 위치하여 해당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 기로하는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여야만 해당 승객에 태울 수 있을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이 법합을 알려드림. 국토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길에서 태웠을 경우 콜이라 하더라도 그 길에서 태웠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지만 합법이지만은 일시적인 영업으로 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콜을 받았을 경우에 우측으로 빠진다거나 좌측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유턴해서 뒤에 가서 태우러 온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길손님이 아닌 경우 외에는 대부분은 다 콜이 울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콜 방향이 거의 우회전 좌회전 아니면 뒤에서 울리는 콜이지 거의 내가 가는 길에 길목에 승객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로 영업에 관련돼서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법이고요. 이것은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콜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콜택시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자이며 택시 사업 구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택시 승객을 부천시에서 서울시 종로구까지 운송한 후
기로중 마포구 공덕동 근처에서 승객의 콜을 받고 그 승객을 부천시까지 운송한 후 기로 영업에 해당되는지. 부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부천 택시가 종로구에 갔다가 종로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빈차로 기로하는 과정에서 마포구 공덕동에서 콜을 받고 부천시, 내 영업구역인 부천시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국토부 이것에 관련된 국토부의 답변은요. 택시 사업구역 밖 기로 영업에 관련해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로하는 도중 도로상에 승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태우고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호출에 응하여 기로 중인 도로를 벗어나 해당 승객을 태우러 이동한 후 태우는 영업은 동규정과 배치되며 그 지역 택시의 영업 기회를 과도하게 뺏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함. 결론은 콜을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쪽으로 갔느냐? 너 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왜 그쪽으로 가서 그 지역 택시에 영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었냐 이거죠. 결론은 콜을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말이 됩니까? 기로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에 위치한 승객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후 해당 승객이 있는 다른 사업구역의 장소까지 빈차로 이동한 후 그 승객을 태우고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 사업구역 위반 영업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음. 그런데 이때 콜을 한 승객은 다른 사업구역의 택시업체가 고용하여 콜을 하게 한 것으로 사업구역 위반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사업구역 위반 행위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취한 후 그 CD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음. 함정수사. 이렇게 제출된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많은 지방 쪽에 경남 지방 쪽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희 저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인데 서울 택시가 보였어요. 그러면 서울 가는 콜을 잡습니다. 콜을 불러요. 제 지인이 콜을 부르고 저는 그 서울 택시가 잡혔을 때 서울 택시가 와서 그 승객을 태우고 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 콜 부르는 사람하고 영상 찍는 사람하고 같이 한 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위반으로 또 신고를 한 거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도 함정수사인데 일부러 그 사업 밖 택시, 간의 택시를 신고할 목적으로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위법이 돼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빈차로 다른 사업구역으로 이동을 한 후 호출한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구역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자신의 사업구역 택시 영업권 보호 및 타 사업구역 택시의 불법 영업을 단속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함정 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무관하게 사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론은 그 택시들을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사업구역에 와서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외 지역에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내려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라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이것은 좀 어이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승객이 자식, 부모인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만약 요금을 받지 않았고 무상영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면해줄 수 있는지, 만약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택시는 오로지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차량이고 이것을 자가용으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나 1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 딸내미가 뭐 서울에 어디에 갔는데 아빠 택시가 안 잡혀.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와 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고양시 택시인데 제가 직접 가서 내 딸이나 내 지인을 태우고 돌아왔을 때 자, 딸한테 돈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위법이 합당하다면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구별 없이 택시가 빈 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임. 다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상황임.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음. 동 사례의 경우 실제로 요금을 받지 않고 무상 운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무상 운송을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할관청 조사 및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진짜냐 가짜냐를 여부를 둬야겠죠. 내가 가서 승객을 태우고 뭐 말매다라고 해서 쇼부를 쳐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빈차로 가서 승객을 태우고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승객이 정말로 내 지인이나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내 지인이나 가족이었다고 속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가 증거 영상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 지인이다, 내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아니면 또 딸내미와 주고받았던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토대로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줘야겠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이것을 좀 면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거기 직원이 판단함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내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내 가족을 태우러 시외 지역을 나가서 태우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영업용 택시는 오로지 승객을 태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자가용 목적으로는 사용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가맹 택시들 같은 경우는 콜에 대해서 뭐 카카오 택시가 됐든 우버가 됐든 어떠한 모든 플랫폼 택시 각 지역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내 지역에서 콜 받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시외 지역으로 나갔을 때 지역 콜도 울립니다. 그죠? 내 기로 영업에 관련된 콜도 울리고 카카오도 울리고 우버도 울리고 다 울립니다. 하지만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일반 택시들은 이 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부도 할 수 있고 수락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의 책임이다. 우리가 콜은 띄워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지 말지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수락하고 나서의 문제점은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한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맹택시입니다.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입니다. 자동 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울택시가 서울 근방에 있는 예를 들자면 서울택시 구파발에 있는데 삼송에서 구파발을 오는 택시 콜이 울렸습니다.
가맹택시한테 자동으로 울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콜을 자동으로 배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태우고 왔을 때 이것은 빈 차로 가서 시외로 나가서 손님을 태우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자, 비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권한이 있지만 가맹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없죠. 자동 배차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카카오가 져야 됩니까? 기사가 져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가 됐든 우버가 됐든 이런 플랫폼 택시들이 모든 이런 플랫폼 택시 콜들은 시외 지역 나갔다가 기록콜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과 맞지 않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손님을 시외 지역에 내려줬다가 5분 이내에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사업구역으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 도중에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만 일시적인 영업으로 간주해서 합법이라는 겁니다. 옆으로 샜거나 뒤로 갔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역행을 한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빠진다거나 해서 승객 콜을 받고 태우는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은 시에서는 눈을 감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을 감아준다는 것 자체도 웃깁니다. 어차피 불법 아닙니까? 이게 한 번이지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네 번 걸리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5분 후에 대기 아니면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라든가 우버라든가 모든 플랫폼이 기록콜 자체를 아예 없애든가 아예 못 받게 하든가 띄우지 말아야죠. 그런 것을 그 지역 택시에게만 콜카드를 보여주게 하고 기로 영업 중인 택시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콜 받고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국토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도 없고 시에서도 그냥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요것은 너무하다 싶을 것 정도만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웬만하면 경고 조치에 취하고 있는데요.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또 회사에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상무나 전무들이 시에사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해서 무마시켜 줍니다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러한 일들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법인 택시보다 개인 택시가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외로 지금 수도권에서 타 지역 택시만 보면 그냥 사진을 찍어대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서울 택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고, 저 또한 그 지역 갔다가 사진을 몇 번 대고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가뜩 끼고 다 끄고 대기하다가 슬그머니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냥 차 빼고 그냥 고향시로 바로 들어와 버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5분 이내에 내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면은 더 좀 시간을 늘려주던가, 어느 정도의 거리상의 콜은 받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아예 콜을 띄우지 말든가,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법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제가 또 국토부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건의를 할 것입니다. 건의도 할 것이고 문제가 더 깊어진다면은 국회 청원도 할 예정인데요. 이 국회 청원을 하게 되면 많은 우리 25만 택시인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시외 지역 나갔다가 기로 영업하실 때 많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미카엘 택시 좋아요.